전답 과목임입니다. 전답 과목임. 일단 5개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앞에니까 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뭐가 있어요? 뭘 가리켜 제가? 공식법 가리키죠. 그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전담에서 답이 아니라 전담 과목임. 제가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뭐라고? 공식법이니까. 이제 5개는 외웠죠? 뭐라고?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다. 전담 과목임. 자, 그 다음에 광염대라고 하는 대학이 있어요. 자, 광염대. 우리 광운대라는 대학은 있어요. 서울에서 전철 타면 1호선 중에 강운대 가는 게. 광염대에 공부 잘하는 장학도. 자, 그래서 공부 잘합니다. 광염대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철천재. 뭐에 관한 천재라고? 철에 관한 천재야. 그죠?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무슨 대학교? 광염대학에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라고? 철에 관한 천재야. 철이니까 대학으로 따지면 기계과 같은 거겠죠? 철천재 구유수를 이 구유수가 그 광염대에 와서 저를 강사로 공채해 주시면 교수로 공채해 주시면 저는 5년 동안 한 푼도 월급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저를 인정해 주시면 돈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제 전담에서 가리키는 과목이 있는데 무슨 대학이요? 광염대의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인데 철천대의 구유수를 강사로 공채했더니 그래서 조건이 좋아서 그 광염대에서 공채했더니 누가 원정교가 있어요. 이 원자 그리는 종교 있죠? 원불교 있잖아요. 원정교가 A라고 하는 사람을 밀었는데 구유수가 강사를 공채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이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습니다. 뭐라고? 자, 다시. 누가?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해서 잡쳐서. 뭐 먹자고. 사람이 기분 잡치면 뭐 먹어야 돼요? 양주 먹자고 뭐 했다? 주창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고 지목이 28가지 지목이 있다. 다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이미만. 자, 일단 5개 외웠어요. 뭐라고? 전담에서 가리키는 전담 과목이 무슨 대학교? 광염대. 공부 잘하는 장학도. 뭐에 관한 천재예요? 철천재. 구유수를 강사로 공채했더니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묘하게 잡혀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추천했다. 그래서 아까 2002년도에 4가지가 더 빠져나왔다 그랬죠? 양어장 주차장 나왔다 그랬죠?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과는 과수원이고, 자, 목은 뭐라고? 목장용지고, 자, 임야고, 그 다음에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이고, 대구, 이게 바로 이제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학교용지고, 자, 도로고, 철도용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고, 자, 그 다음에 제방이고, 국어, 유지 수도용지고, 수도용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고, 그 다음에 채용용지고, 그 다음에 이게 유원지입니다, 유원. 그 다음에 종교용지고, 사적지고, 묘지고, 잡종지죠? 그 다음에 양어장이고, 주유소용지, 주차장이고, 창고용지고, 창고용지. 자,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친 게 4개 있죠? 동그라미 4개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그 시험 문제 이제 보게 되면 요번 작년 시험 문제가 용지란 말이 나왔는데 딴 거 신경 쓰고 없고 이거나 잘 보세요. 이 주유차장하고 주유소일 때 주유소만 용지가 붙습니다. 주차장은 용지가 안 붙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만약에 공원 용지라고 하면 문제예요. 감정평가사 문제 나왔어요. 공원 용지라고. 또 공원은 용지가 붙을 것 같아, 안 붙을 것 같아? 이거 안 붙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칙상 뭐예요? 용지라고 말이 붙는 데서는 그 건물이 있어. 대부분 건물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주유소는 하다못해 뭐예요? 그 주유소 관리하는 건물 있죠? 좀 더 큰 데는 뭐예요? 거기 맥도날드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은, 자, 건물이 있는 것은 당연히 뭐예요? 그 주차타워는 당연히 건물에 주차장이 있는 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뭐예요? 외곽에 보면 주차장에는 건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저기 돈 받고 그러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항상 어디에는 주유소는 항상 뭐가 있다고? 건물이 존재해.
그 여러분 공원 잘 보세요. 공원. 이 공원에 뭐예요? 근린공원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뭐 화장실 건물이 있을까? 없어요 이거. 그래서 항상 뭐가 있는 곳에 건물이 있는데 뭐가 붙는다? 용지란 말이 붙는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하여튼 공원은 뭐가 안 붙어요? 용지 안 붙어요. 자, 이 두 가지를 꼭 보자는 얘기예요. 뭐하고 뭐는 주유소에는 뭐가 있지만 용지란 말이 붙지만 뭐는 안 붙는다? 주차장 용지 안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대장에는 한 필지를 등록하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과수원이면 과수원이라고 다 써요. 글자. 목장용지면 목장용지라고 네 글자 다 써요. 우리가 이것을 정식 명칭을 쓴다고 얘기해요. 근데 도면에는 뭐예요? 도면에는 수필지를 등록하니까 만약에 목장용지라고 네 글자를 다 쓰면 칸이 비좁아.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첫 번째 음절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첫 번째. 근데 도면에는 첫 번째 음절 쓰는 게 원칙인데 첫 번째 음절을 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공장용지는 공원을 쓰다 보니까 뭐하고 겹쳐요? 공원하고 겹쳐. 그죠? 그렇죠. 왜 근데 이걸 뭐예요? 여러분 신경 써야 되냐면 자, 이 젊은 친구는 이 24살 먹은 젊은 친구는 내가 태어나니까 아파트도 많아지고 그 아파트 주변에 근린 공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는 공짜 보게 되면 뭐 생각이 나? 공원이 생각나.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자랐냐면 인천의 성냥공장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자란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주변에 뭐가 많았으니까 공장이 많았어. 그러니까 공짜를 보게 되면 공원 생각 안 나고 뭐가 나와 이거? 공장이 생각난다니까.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17공이라고 문제에 딱 나오면서 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이 도면을 보고 틀린 상을 골라라 하게 되면 뭐 예컨대 5번에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자, 예컨대 지목이 지번이 뭐예요? 17 뭐예요? 공인 토지는 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게 틀렸다 생각이 안 해. 무슨 자 보게 되면 공짜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 나이 든 사람은 공장용지 생각, 공장이 딱 떠오르지 공원이라는 게 떠오르지 않는다니까. 그죠? 그렇다고 뭐 시험이 다 젊은 사람한테 유리한 건 아니에요. 유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치수하지 말도록 하여튼 공짜 보이면 뭐라고? 공원이지 뭐가 아니라고? 공장이 아니라 장자가 공장용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음절을 쓰는 게 아니라 몇 번째 음절 쓴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번째 음절을 써요. 그러면 요 학교하고 하천인데 학자하고 하자는 뭐예요? 서로 틀리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사투리가 심해. 그래서 이 제주도 방언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이 경상도 말하고 전라도 말은 어절이 경상도 말은 맨 끝 어절 두 번째 어절이 그래요. 뭐라 카노 하면서 이게 올라가. 근데 전라도 말은 뭐예요? 맨 끝 음절이 올라가. 어그야 올라가. 그래서 억양이 틀려. 그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도 남들은 확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항상 확실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투리의 발음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남들은 쌀이라 그러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살살살살살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투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적이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학교는 학이지만 하천은 뭐로 하자니까 확실하게 그냥 천으로 하자니까. 그 다음에 자 유원지는 유자를 쓰려고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유지가 있어. 겹치죠? 할 수 없이 뭘 했다는 얘기니까 원자로 쓰게 됐다는 얘기예요. 도면에.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에 뭐예요? 18원 하게 되면 원이라고 나오면 이게 뭐라는 얘기니까 유원지다. 이게 원이라 썼으니까. 그 다음에 주자가 같으니까 주차장은 뭐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차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이 도면에 등록할 때 딱 네 가지는 두 번째 음절. 자, 우리가 이 두자는 뭐예요? 두자는 이 머리 두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머리 두 문자 하게 되면 첫 번째 머리 두자예요. 두 번째 차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차 문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차.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있는데 그게 몇 개라고? 네 개입니다. 네 개. 그 두 번째 음절을 취하는 게 네 개 있는데 그게 뭐라고? 자, 장, 천, 원, 차입니다. 자, 장이 뭐라 했어요? 공장용지. 용지. 공장이 아닙니다. 공장용지예요. 공장 건물이 있죠? 용지란 말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유원지고, 주차장이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그거 외워두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자, 보세요. 제가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고
아예 지갑도 안 갖고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나오니까 일단은 뭐예요? 그 광명역으로 가서 KTX 타려면 버스 타갖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갖고 찾아보니까 핸드폰 뒤에 비상용으로 그 버스 카드를 지금 3,000원을 남겨둔 거 비상용 해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 갖고 오고 여기 와서 억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갖고 지금 일단 나중에 이제 원장님한테 저기 해야죠. 가불해달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이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1,000원이죠. 1,000원짜리가 몇 장이에요? 2장이죠. 2장은 얼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1,000원 차이가 나죠? 1,000원짜리 2장은 얼마 차이가 난다고? 1,000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2장 1,000원 차. 자, 2장 1,000원 차. 이렇게 외웁니다. 이렇게 따라 2장 다시 해보세요. 2장 1,000원 차. 그래요. 이거 틀리면 뭐예요? 1,000원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억하라니.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도 1,000원만 줘야 돼요. 2,000원만 줘야 돼요. 2,000원을 주면서 나는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2장은 1,000원 차. 자, 절대 2까지 신경 쓰면 안 돼요. 1,000원 차까지만 기억합니다. 4가지만. 2는 안 해요. 2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옛날에 한번 2 이렇게 알려줬더니 외운다고 2장 1,000원 차이, 1,000원 차이 그래놓고 2가 뭔지 몰라갖고 2답듯이 두지다가 뭔지 몰라갖고 고민하지 말고 2는 아예 버립니다. 그냥 2장 1,000원 차예요. 다시 따라해봅니다. 2장 1,000원 차. 자, 어디를 먼저 봤냐면,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여러분 책 거기 몇 페이지에 5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59페이지 6번 뭐예요? 지목이 뭐가 나와요? 표기 방법이 나오죠? 그 지목의 표기 방법 중요하다 그랬어. 별표해 두시고. 자, 거기 쌍갈 1번. 토지와 임야대장상의 표기 방법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동그라미. 무슨 명칭으로? 정식 명칭으로 글자 다 쓴다는 게. 근데 쌍갈 1번 도면상의 표기 방법 그래서 지적도나 임야도의 지목을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두 문자라는 게 머리 줄자예요. 첫 번째 음자를 써라는 게. 그래서 과소는 과, 수도용지는 뭐라고? 수라 쓴다 그랬죠? 자, 2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만 주차장은 차고 유원지는 원이고 공장용지는 장이고 하천은 천이고 차문자 두 번째 음자리죠? 이게 그래서 써놓으세요. 2장 얼마 차이라고? 2장 1,000원 차. 써놓고 잘 기억합니다. 외웁니다. 2장 1,000원 차.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꼭 외워두시고. 자, 앞으로 오세요. 그럼 다시 몇 페이지 보시면, 거기, 50페이지 보시면, 자, 51페이지 보시면, 거기 맨 처음에 전이죠?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28가지를 크게 4가지로 분리해 볼 수 있어요. 4가지로. 그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4가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4가지라고 하는 거. 첫 번째, 일단 특징이에요. 특징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냐? 단소조항 다만이에요. 다만. 세 번째 불상이 A 안에 B예요. A 안에 뭐라고? A 안에 B입니다. A 안에 B. 그죠? 그 네 번째가 잡종제예요. 잡종제. 이 잡종제는 뭐예요? 이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잡종제를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일단 이 전하고 답의 뭐예요? 특징어가 뭐냐니까 그 특징어가. 자, 이 전은 뭐예요?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예요. 그거 줄치세요. 뭐라고? 물을 뭐라고? 상식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밭에는 물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뭐예요? 이 밭에 이 고추하고 있죠? 상추나 이런 것들은 비 많이 와서 뭐예요? 장 맞으면 다 죽습니다. 물이 많으면. 그래서 항상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뭐 하지 않고 상식으로 이용하자. 다른 말로 하면 물을 대주면 안 돼요. 이 밭에는. 물이 많으면 안 된다니. 그래서 곡물, 원예작물 뭐예요?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나오죠? 이걸 재배하는 토지인데 거기 죽순이란 단어 동그라미 죽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죽순이란 단어가 나와요. 죽순. 이 죽순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먹는 죽순 있죠? 이거 전이에요. 근데 만약에 죽림지라고 죽자 있죠? 대나무 죽자. 죽림지 하게 되면 임야예요. 죽림지 하게 되면. 그냥 죽순 나오면 뭐라고? 전인데. 여러분 죽순 음식할 때 많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 짬뽕 먹다 보면 그 짬뽕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순 들어가 있죠? 그래요. 죽순 들어가 있는데 죽순은 뭐예요? 전이고 죽림지 하면 대나무 숲은 뭐라고? 그건 임야입니다. 임야. 그 다음에 답은 뭐냐면 줄치세요.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고 줄쳐보세요. 물을 상식으로 직접 이용하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 그 감정평가사 문제. 이 전하고 답을 뭐예요? 지목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게 되면 경작 방식이에요. 경작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뭐 하면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면은 전이고 직접 이용하면 뭐예요? 답입니다. 그러면 이 논에는 답은 논에는 뭐예요? 논에는 가물면 물을 대줘야 돼. 그죠? 그다음에 비 많이 오면 물을 터줘야 돼. 물배수가 용이하다는 게 물을 이용할 줄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전답을 구분할 때는 뭐로 구분하라고? 전은 뭐예요? 물을 이용하지 않고 답은 뭐라고? 직접 이용하고. 그 다음에 답은 또 뭐하고 비교하냐면 유지하고 비교되는데 물배수가 용이하면 뭐예요? 답이고 용이하지 않으면 유지예요. 유지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답 밑에 1번 전답의 구분 나오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한번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이해만 해보자는 게. 자, 지목 중 정과 답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물을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지 뭐예요? 않는 것에 대한 경작 방식 동그라미. 무슨 방식? 경작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럼 쌍가루 3번 과수원의 뭐예요? 과수원의 특징어가 뭐냐 하게 되면 과수원은 뭐예요? 사과나무, 배나무, 밤나무 있죠? 그런 뭐예요? 그런 이 유실수를 뭐예요? 재배해야지만이 과수원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 재배를 해야지만이 과수원이에요. 만약에 임야에서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생을 합니다. 뭐 했다고? 자생했다. 자생하게 되면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냥 산이에요. 그냥 임야단. 자, 항상 과수원은 뭐 해야 된다고? 재배를 해야 돼요. 절대 산에서 그냥 산에서 사과나무가 자기 스스로 자라면 그 임야지 과수원이 아닙니다. 과수원은 항상 특징어가 뭐 해줘야 된다고? 재배를 해야 돼요. 재배. 그 다음에 과수원 내 주거부지 있죠? 주거부지는 대로합니다. 이거 과수원으로 보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규정을 안 두면 자, 우리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시골 있죠? 지방 가갖고 한 1000평 되는 땅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 앞마당에 사과나무 5그루 씌워놓고 과수원이다 그러면 끝난다니.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그런 꼴을 못 보니까 과수원 내에 있는 주거부지는 지목을 뭐라고? 대로세금 따로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 항상 뭐예요? 뭐 해야 된다고? 재배를 해야 돼. 자, 뭐 한다면 자생이란 단어가 나오면 과수원이 아니다 보시면 되고. 다음은 주치세. 주거 건축물 부지는 뭘 한다고? 대다. 자,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나와요? 목장용지 나오죠? 목장용지도 첫 번째 줄에 거기 주치세. 다만 뭐라고? 주거용 건축물지 나오죠? 목장 안에 있는 목장용지 안에 있는 뭐예요? 목부들의 뭐예요? 그 기숙사 있죠? 주거부지는 당연히 뭘 해야 돼, 이거? 대로합니다. 대로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장용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축산업, 낙농업을 위한 초지 동그라미 초지. 자, 초지하면 목초 얘기입니다. 목초, 초지. 초지하게 되면 그 풀이죠, 풀조차니까. 그러니까 풀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짐승이 먹어야 되니까 초지 나오면 당연히 뭐라 생각하면 돼요? 목장용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동그라미 번에 뭐예요? 축산법에 규정된 가축 얘기인데 밑에 이제 가축이 나오죠? 가축을 다 외울 건 없고 우리가 일단 뭐예요? 그 시사성 있는 거 우리 구제용 이야기죠. 구제용. 발톱이 뭐라고 2개로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구제용.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소, 돼지, 네, 말. 그죠? 말. 대표적이죠? 요거라든가 요즘 이제 조림프렌자 나오죠? 조림프렌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리 뭐예요? 닭은 여러분 닭은 이 쌍기역이 아닙니다. 어떤 분 쌍기역 쓰는 것 같은데 니을기역이에요. 쌍기역이 아니에요. 또 글자 못 써갖고 쌍기역 막 써놓고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느 프로에 퀴즈 대회 하는데 런닝머신이 뛰어가면서 이제 그 사회자가 문제 내면 답을 맞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맞히는데 어떤 여가수가 이 닭이라고 썼어요. 닭이라고 이렇게. 막 사회자가 방송사고 날까 막 뛰어가고 우리 웃기려고 그랬다고 막 하면서 넘어갔어. 그 다음 문제가 답이 물이었는데 이 여가수가 그냥 물로 쓰면 될걸 이렇게 쓰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닭을 닭자라고 쌍격 쓴 게 뭐야? 약간 그게 좀 깨질직했던 모양이야. 망신당하고 생각하니까 이걸 물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기다 기호로 CO2라 썼습니다. 물은 CO2가 아닙니다. H2O입니다. 그래서 아주 개망신 당해갖고 하여튼 한번 사고 났는데 그 여가수 잘 살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잘 살고 있어요. 아무 상관 없어요. 하여튼 닭입니다. 닭 니을기역이에요. 닭. 자, 오리 닭, 그 다음에 타조. 그 다음에 옛날에 뭐예요? 조림프렌자가 그 성남 모란시장 있죠? 성남시 모란시장에 거기 꿩댐에서 꿩에 꿩. 자, 이런 짐승이 뭐예요? 이런 짐승을 키우는 부지가 뭐라고? 가축이 목장용입니다. 그 옛날에 15회 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꿀벌과 메추리까지 한번 시험 문제 냈어요. 그때 15회 때 26만 명이 지원했는데 그 합격생이 400명 뿐이 안 돼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26만 명이면 10%만 뽑아도 26,000원 뽑아야 되죠? 400명 합격하고 문제 어려워갖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 매출인의 인간이 무슨 어느 H대학에 무슨 이 겸임 강사로 그 교수로 나가갖고 그 20만 이상의 그 시험 본 사람들이 그 대학의 홈페이지를 다 죽여라고 막 저기 하는 바람에 거기 그 다 마비되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래갖고 거기서 그 학교에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아무개 선생님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을 교수로 초빙한 적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해갖고 뭐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 시험 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시험 보고 막 그런 인간을 배척해야지. 만약에 그 인간이 계속 시험 문제 냈으면 아마 올해는 아마 지뢰형이도 낼 인간인데 하여튼 그런 거 없습니다. 하여튼 요 정도는 이해하자, 요 정도. 특히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이 말은 저게요. 이 말은 구분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목장용지는 종마장이에요. 뭐라고? 종마장. 그 제주도 종마장, 종마 키우는 종마장이에요. 그 승마장 있죠? 승마장. 승마는 여러분 승마하게 되면 요즘 사건 터져갖고 누가 딱 떠올라요? 그 정유란가 뭔가 있잖아요. 승마는 그 운동하는 거니까. 그 체육용지입니다. 그 경마장은 뭐냐면 그 유원지예요, 유원지. 세 개를 구별합니다. 어떤 분은 50대 중반인데 자기는 딱 한 번 들으니까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가 되냐니까 자기는 소시적에 그 MRVN 시리즈 없었던 거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 딱 얘기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뭐라고? 종마장. 자, 그 다음에 승마장은 운동. 오를 쓰다니까 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경마장은 유원지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야를 보시면, 자, 임야를 보시면, 그 임야는 산림과 원야라고 하는 게 구릉이에요. 원야를 이루는 뭐예요? 수림지, 나무 많은데. 중림지는 아까 대나무 많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암석지는 돌덩이 많은 데고. 자갈땅, 모래땅, 습지양무지 이렇게 나오죠? 자갈땅, 모래땅, 습지양무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게 뭐냐면, 갈대밭은, 이렇게 갈대밭은, 이 갈대밭 나오죠? 이 갈대밭은 잡종지예요. 여러분 갈대가 어디서 많이 자라요? 갈대는 습지에서 많이 자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그 억새 풀이죠? 억새는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이건 산에 자랍니다. 왜 이게 시으시니까 이게 산에 자랍니다. 저는 아직도 갈대하고 억새하고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튼 억새는 뭐라고? 이거 산입니다. 이건 임야예요. 이건 잡종지예요. 잡종지. 잡종지. 그래서 여러분 이 경상남도 어딘가는 그 가을에 뭐예요? 억새풀 그 축제인가 뭔가 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산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홍서범인가 여기 억새가 많이는 경상도 산에 가서 그 홍서범은 노래를 뭐 불렀겠어요? 그 불놀이야 불러갖고 불났습니다. 사불 나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절대 그 불놀이야는 저 바닷가에 가서 그 해변가에서 불러야지. 산에 가서 불놀이야 하면 그 약간 정신 나간 사람은 뭐 지르라는 얘기니까 불지라는 얘기지. 그게 큰일 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 갈대밭이 잡종지라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황무지 있죠? 황무지. 자, 황무지 하게 되면, 그 황무지, 그게 뭐예요? 이게 잡초 같은 인생, 황무지 이런 생각이 나갖고, 이게 임야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어가요. 그 황무지 하게 되면 잡종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돼요. 황무지하고 뭐라고 이거? 모래땅하고. 자갈땅이죠? 자갈땅. 이런 게 뭐라는 얘기니까? 임야예요. 이거라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부터 뭐예요? 이거 앞자 따서 황모자. 무슨 모자? 황모자. 누가 아마 여러분 중에 누가 이렇게 노란 모자 한번 쓰고 보세요. 그 모자만 볼 때마다 뭐 생각을 하고 황모자 쓰고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물론 뭐예요? 파란 모자, 빨간 모자, 찢어진 모자 여러 가지 모자가 있지만 무슨 모자 쓰고 황모자만 보면 뭐예요? 지나가다 무슨 모자만 보면 황모자만 보면 저 사람 뭐 어디 간다고? 산에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모자 쓰고? 황모자. 근데 황모자는 외웠어. 뭔지 모르는 거야, 이제. 저 노란 모자구나. 갑자기 뭐예요? 저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생각하고, 찢어진 우산,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생각하지 마시고, 황이 뭐라고? 황무지, 모래땅, 자갈땅. 이것도 뭐라는 게 지목이. 산만 임야가 아니라는 게 이것도 임야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자는 게.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53페이지 광천지가 나오는데,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유하고 뭐예요? 온수물, 약수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요. 그럼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자니까. 내가 만약에 내 땅에서 석유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석유 나오네? 이럴 것 같아요? 얼굴이 광천할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갖고. 그게 광천지야. 석유가 나오면. 그죠? 그렇지 맞지. 얼굴이 그 하이탈처럼 올라가고 광천하잖아. 그게 광천지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얼굴이 광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뭐라고 이거? 온수물, 약수물이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자, 뭐예요? 송유관. 그 다음에 송수관.
이런 송유관하고 송성관 나오죠? 요건 잡종제야. 단서 조항이 중요해요. 단서 조항. 거기 다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어디에 두 번째 줄에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뭐예요? 송수관, 송유관 나오죠? 그래요. 이렇게 관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잡종기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징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단서 조항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염전도 자, 염전도 뭐예요? 천일제염.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 바닷물 뭐예요? 말려갖고 만드는 게 소금입니다. 천일제염 방식. 천일, 하늘천, 일, 태양일자. 하늘에 있는 태양에서 만들 제자, 소금 염자. 근데 중요한 핵심어가 뭐냐면 거기 염전에 다만 단서 조항 있죠?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천일제염 방식이 아니라 동력 동그라미. 무슨 단어가 보이면 동력을 이용했다. 동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력하면 공장용제예요. 뭐에 해당한다고? 공장용이다. 무슨 단어가 보이면 동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다 뭐라고? 공장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이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염전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동력이에요.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동력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건 뭐에 해당한다고? 공장용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돼 있죠? 그 땅 위에 뭐예요? 건물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건 자 건물의 쓰임새, 건물의 용도가 뭐냐니까. 그럼 우리가 학교 건물이 있으면 학교 건물은 당연히 뭐예요? 학교용지예요. 창고 건물이 있으면 그건 창고용지예요. 근데 이 건물이 뭐예요? 주거 사무실 거기 써있죠? 뭐라고?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상가 사무실, 그 다음에 뭐 점포, 미술관, 그 다음에 박물관, 이런 문화시설이에요. 예컨대 서울에 만약에 용산 국립박물관 있죠? 그 박물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은 지목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시설은 다 뭐라고? 이런 문화시설로 써야지만이 지목이 되다. 그런 얘기죠. 주거 사무실 점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실내 수영장이라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실내 수영장 얘기 나오면 보통 우리가 뭐예요? 상가 건물에 슈팅센터 체육시설 수영장 만들고 그러죠? 그리고 상가 건물이니까 지목이 돼요. 그러니까 실내 수영장 나오면 그 땅은 뭐예요? 지목이 뭐란 얘기니까 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실내 체육관이라고 써 있죠? 그 실내 체육관이라 무슨 단어가 들어갔다고? 실내 체육관 얘기하면 이건 바로 뭐예요? 이거 체육용지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지 말 것은 뭐냐면 만약에 상가 건물 2층에 태권도장이 있어요. 무슨 도장? 태권도장이에요. 그럼 태권도장은 뭐 내고 살아요 지금? 월세 내죠 월세. 임대료 내잖아 임대료. 그럼 그 건물 자체는 지목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냥 됩니다. 그 체육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써 있어야지만이 실내 체육관이라고 돼 있어야지만이 이게 뭐라고? 체육용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번에 국토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나오죠? 그럼 공사가 준공됐는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택지조성이죠? 택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집 짓는다는 얘기죠? 이건 아까 뭐예요? 사용 목적 추정이죠? 사용 목적이 집 짓는다 그러니까 지목이 됩니다.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은 공장용지는 그렇게, 그냥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면, 1번에 뭐예요? 공장시설 부지란 공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 2번에, 산업, 집적 활성화 나오죠? 활성화 나와서 공장 부지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공장에 말이 들어가니까 안 해도 돼요. 다만 이제 거기 3번을 주셔놓고 이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있죠? 이건 뭐에 해당해요? 이 구역 안에 있으니까 뭐에 해당한다고? 공장용지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뭐예요? 학교용지 나오는데 학교용지 중요한 것은 거기 단서조항 얘기인데 그 밑에 있죠? 학교시설구역부터 완전히 분리된 동그라미 완전히 분리됐죠? 기숙사, 사택, 부지 있죠?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지방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초등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 안에 사택 있죠?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는 게 학교용지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면 기숙사나 사택은 될 것이고, 시습지는 만약에 임업에 관련된 고등학교면 그 시습지가 산이겠죠? 임야겠죠? 분리됐으면 뭐예요? 임야고, 어디 안에 있으면, 학교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학교 용지로 취급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중요 단어가 뭐라고? 분리됐다 하게 되면 뭐에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로 포함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11번 주차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 단서조항인데 동그라미 1번에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노상주차장이에요. 노자가 이게 길로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로에 보게 되면 이 도로에 뭐예요? 이게 주차시설 만들어 놓고 주차비용 같죠? 그래서 이
파킹하다 보면 거기 주차 요원 그 아저씨가 언제 왔는지 바로 앞에서 이제 딱지 저기 하고 있죠. 저 돈 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건 길로 짜니까 도로라는 게 지목이. 예? 자, 그다음에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교회에 부설됐으면 종경지입니다. 학교에서 요즘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운동장이 작으니까 운동장을 파해갖고 밑에다가 지하에다가 주차장 만들어 놓고 위에는 운동장으로 쓰고 있죠. 특히 서울 같은 거 그렇습니다. 다 워낙 좁으니까 땅값 비싸고 좁으니까 아주 운동장 파내고 밑에 지하 주차장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학교에 부설된 거죠? 학교용지라는 얘기예요. 부설됐다고 얘기 나오면 주된 용도 추정이다죠. 근데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예외가 얘기입니다. 거기 그 동그라미 1번 밑에 가로 열고 주차장법 19조 사항 규정에서 거기 거기 동그라미 있어요. 시설물의 부지 인근 동그라미. 어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나오죠?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진짜 주차장이다 보시면 돼요. 무슨 단어가 보이면 시설물 부지 인근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건 뭐예요? 진짜 주차장이고 만약에 그냥 막연하게 뭐라고 써 있으면 그냥 부설 주차장이라 하게 나오면 이건 뭐라고? 그건 주차장이 아니라 어디에 부설됐다고? 주된 지목에 부설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5번에 뭐예요? 55페이지에 12번 문제에 주유소용지 나오죠? 그 주유소용지 보기 맨 위에 거기 또 출시세 뭐라고? 자동차 등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비 야외전시에 나오죠? 그 옆에 써놓으세요. 그 잡종지라고. 지목이 뭐라고? 잡종지다. 자, 그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자, 뭘 팔기 위해서, 자동차 팔기 위해서 뭐예요? 물건 싸두는 거죠? 그건 뭐예요? 잡종지라는 게. 그 다음에 12번 주유소용지 중요한 게 단서조항 중에 거기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병장 안에 동그라미. 자, 실판 보세요.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유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송유시설은 뭐에 포함한다? 공장 용지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공장 용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도 뭐가 나왔냐면 그 속리산 법주사 안에 이 법주사 안에 뭐예요? 쌍사자 석등이 있습니다. 그 쌍사자 모양의 돌로 뭐예요? 석등을 만들었는데 자, 어디 그 절 안에 있으니까 이 사적지가 아니라 뭐에 포함한다? 큰 거에, 큰 거를 물어보는 곳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안에 공장 안에 급유시설은 뭘 물어보는 거다? 공장을 물어본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왜 그냥 안에라고 하는 걸 이해해놓고 기억하면 돼요. 안에오도 그건 딱 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창고용지는 뭐예요? 핵심어가 특징이 뭐냐면 이 특징이 자, 거기 출시돼요. 물건 등을 뭐예요? 보관하고 뭐 하는 거? 저장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관계법령에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토지 지목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소시 쪽에 자, 창고에서 뭐예요? 창고에서 콩나물을 생산했다 그래서 그 1번이 뭐였냐면 창고용지라 나오니까 뭐예요? 아주 기분 좋게 뭘 찍고 창고용지를 찍고 좋아서 하고 오셔갖고 뭐예요? 새로운 문제가 나왔는데 저 맞았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창고용지가 답이기 위해서는 항상 특징은 뭐라고? 콩나물을 재배해서 그 콩나물을 뭐 해야 된다고? 보관하고 저장을 해야 된다. 항상 무슨 말이 들어와야 되니까 보관하고 저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징어가 없다면 뭐 일이 없다? 창고용지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콩나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잡종지예요. 뭐에 해당한다고? 잡종지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 뭐라고 표현한다? 잡종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항상 창고용지 특징어가 뭐라고? 물건을 뭐 해야 된다고? 보관하고 저장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의 도로는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단서조항 다만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 단지 안에 동그라미. 어디 안에 있어요, 이거? 단지 안에 있죠?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된다. 도로가 아니라.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단지 나오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통로는 자, 이 자체 아파트 단지가 지목이 되니까 도로가 아니라 뭐란 얘기예요, 이거? 대단지. 그 다음에 공장 안에 있죠? 여러분 뭐예요? 가끔가다 옛날에 뭐 극장 가서 뉴스 보면 뭐 대한뉴스 나오면서 그 무슨 저 중공업, 뭐 현대 중공업이라니 나오게 되면 그 공장 안으로 막 자전거 타고 들어가고 차 다니고 막 그러죠? 어디 안에 있다고 이거? 공장 안에 있는 통로는 공장용지지 도로가 아니다. 그런 얘기지. 어디 안에 있다고? 공장 안에 있다. 큰 거 안에 작은 것은 큰 거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무슨 단어가 중요해? 3번에도 동그라미 3번에. 고속도로 안에 뭐가 중요하다고? 안이 중요하다. 어디 안에 있어 이거? 도로 안에 있죠? 그러니까 휴게소는 대가 아니라 뭐라고? 도로다.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에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죠? 안에도 되죠? 안에. A 안에 B 하면 뭘 물어본다? 큰 거를 물어본다. 그 기억하면 되죠? 그것만 기억해도 대여섯 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철도용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민자 역사 있죠? 자, 어디에 이 철도가 있는데, 여기다가 민자 역사, 그 서울역 청사, 민자 역사 짓죠? 그 서울역 청사는 어디 위에 있으니까? 철도용지 위에 있는 거죠? 지목이 뭐라는 얘기야, 이거? 철도 용지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민자 역사라는 단어 써놓으시고, 무슨 역사? 민자 역사는 뭐에 해당한다? 철도 용지에 해당한다 보시면 돼요. 자, 넘기세요. 자, 넘겨보시면 거기 뭐예요? 그 제방 나오죠? 제방 나옵니다. 제방 보시면 조수 바닷물 막는 거. 그 자연유수 나오죠? 자연유수는 뭐예요?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뭐가 있냐면, 예컨대 하천이 있고, 그 다음에 유지가 있고, 구고가 있고, 물 있죠? 그 자연유수 있고, 그 다음에 모래바람 막는 거. 우리가 이걸 뭐예요? 방조제, 방수제 뭐예요? 방사제. 그러니까 방조제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제조방이죠? 조자 빼면 뭐라고? 제방입니다. 그게 좋으니까 바닷물이니까. 근데 방수제를 거꾸로 해도 뭐예요? 제수방이 아니라 뭐라고? 제방이죠? 그 여러분 거기 방파제는 뭐 막는 거예요? 파도. 파도가 아니라 거기 보세요. 딱 네 가지만 읽었어.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이니까 바람 막는 거지. 그죠? 본인 생각이 답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모르면 뭐라고? 남의 생각을 찍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제방이다. 하천 있죠? 하천은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예요. 자연유수니까 비가 많이 오면 뭐예요? 그 산의 물이 뭐예요? 높은 데서 내려 흘러가면서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토지인데. 자, 국어 있죠? 중요한데 뭘 기억해야 되냐면 거기 단어 중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동그라미. 무슨 수로? 인공적인 수로의 동그라미. 인공적인 수로. 그러니까 인공적인 수로, 인공건건건건 기억이 국어예요. 인공건건. 그 다음에 그 아래줄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하는 소규모 수로 동그라미.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인공적인 수로, 뭐라고 이거?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인공적인 수로. 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로죠? 자, 그 다음에 자연적인 유수가 흐르는데 규모가 크면은 하천, 규모가 작으면 뭐라고? 국어라니. 그래서 여러분 그 또랑또랑 얘기하죠? 그것도 인공적으로 파죠? 그런 거 다 뭐란 얘기니까? 국어다. 그래서 국어가 기억이니까 깡깡깡깡깡깡깡 하면 기억이 돼요. 소규구 하면 그 국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되면 해보세요. 해보면 인강강강강강 하면 그 지치면 국어가 되니까 저 자꾸만 반복합니다.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수로. 자, 그 다음에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물이 고여있거나 상시호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나오죠? 하여튼 물이 좀 고여있으면 호수, 연못 다 뭐에 해당한다?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답하고 비교할 때 물배수가 안 되면은 유지, 물배수가 잘 되면 뭐라고? 잘 되면 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배수가 안 되면은 유지, 배수가 잘 되면 뭐예요? 답. 그렇게 구별합니다. 아까 전하고 답을 비교할 때는 물을 직접 이용하면 답, 이용하지 못하면 전. 자,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자, 물배수가 뭐예요? 왜 물이 많으면 뭐예요? 물이 많으면 장 맞으면 터줘야 되고, 물이 없으면 가무니까 가둬줘야 되죠? 물 배수가 용이하면은 답, 물 배수가 용이하지 않으면 뭐라고? 유지. 이렇게 구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어장은 중요한 게 육상 동그라미, 육상 동그라미. 자, 만약에 여러분 거기다가 해상이라고 바꿔놓으면 그냥 틀려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항상 지목은 땅이니까 해상이 아니라 뭐라고? 육상이에요. 여러분 가끔가 뉴스 보게 되면 8월에 자, 녹주 뭐예요? 워낙 더우니까 바다에다가 이 드럼 틀어놓고 뭐예요? 이 그물 같은 거 했고 가두리 양식 같은 거 하죠? 그건 바다니까 뭐예요? 그냥 명칭상 뭐예요? 자, 양어장이라고 얘기하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목상 양어장이 아니라. 항상 양어장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땅에서 하는 거예요, 땅. 어디서 한다고? 육상, 땅에 땅. 자, 그 내용 보시고, 그 다음에 그 21번의 수도용지는 뭐예요?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죠? 먹는 물 정수해서 공급하는데, 거기, 자, 취수, 저수 무슨 말인지 몰라야 되고, 송수 동그라미. 자, 비교합니다. 뭐라고?
여기 송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관자가 붙어 있으면 잡종지. 그냥 송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수도용지. 에? 그거 딱 구별합니다. 뭐라고? 관자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잡종지. 관자가 안 붙었고 뭐라고 그냥 송수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수도용지입니다. 그렇게 딱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공원 얘기 나오는데 공원은 뭐예요? 법에서 구별되는데 공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말한 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공원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자연공원법이 있습니다. 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이 공원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뭐예요? 국립공원. 자, 그 다음에 도립공원. 그 다음에 군립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국립공원 가본 국립공원 중에 가본 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속리산이요? 그래요. 머리 찾지 마세요. 무등산도 국립공원이에요. 어디 가보라고? 무등산 그게 국립공원이에요. 이게 임야에 바뀌었어. 도립에서 국립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임야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이 있어요. 묘지공원. 자, 그럼 여러분 자 실판 보세요. 묘지공원이라고 딱 봤는데 묘지가 눈에 들어와요? 공원이 눈에 들어와요? 묘지가 눈에 들어오죠? 만약에 공원이 눈에 들어오신 분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자, 하여튼 좀비인가 뭔가 그런 사람입니다. 묘지공원에 뭐가 들어온다고? 이건 묘지예요. 공원이 아니에요. 묘지라니까.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거기 공원 중에 자, 뭐에 의한 국토법에 의한 공원은 진짜 공원이고 거기 밑에 자, 밑에 뭐예요? 묘지공원은 묘지고 그다음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은 뭐라고? 임야다. 구별합니다. 세 가지. 그 다음에 자, 몇 페이지에 57페이지에는 자, 뭐하고 뭐는 채용용지하고 유원지는 말실이지만 보면 됩니다. 오늘은 자, 23번 채용용지 중에 두 번째 줄에 승마장 동그라미. 승마장 나오죠? 승마장 채용용지예요. 그 다음에 24번 유원지 중에 그 두 번째 줄에 그 두 번째 줄인가요? 거기 두 번째 줄에 거기 경마장 나오죠? 수영장 밑에 경마장 동그라미. 경마장은 유원지, 승마장은 채용용지. 그것만 봅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에 58페이지에 종교용지 나오죠? 뭐 종교용지는 뭐 암기하지 않아도 예배 설교 이게 나오니까 우리가 향교 있죠? 향교. 여기 그러면 지방에 향교 있죠? 그것도 종교용지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20 몇 번에 자 26번에 사적지 나오죠? 사적지 중에서 단서조항 2번이 중에 뭐라고 나왔어요? 다만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동그라미 안에 어디 안에 있다고? 자, 이 사적지가 자 아까 속리산 법주사 나오죠? 법주사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고 학교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학교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묘지는 세 가지예요. 아까 묘지공원 묘지 나오죠? 27번 묘지. 자, 여기 묘지공원 할 때 이게 묘지 하나 묘지공원.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줄에 봉안시설이 나와요. 봉안시설. 지금은 봉안시설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낙골땅입니다. 뭐라고? 낙골땅이 혐오시설이니까 뭐로 바꿔놨어요, 이거? 봉안이란 말로 바꿨어요. 자, 낙골땅이라고 봉안시설이라고. 봉안시설이에요. 자, 시험에는 낙골땅으로 나와요? 봉안시설로 나와요? 봉안시설로 나옵니다. 자, 낙골땅은 우리끼리 얘기하고 항상 시험은 뭐라고? 봉안시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27가지가 아닌 걸 다 뭐라고 얘기해요? 잡종지. 그 잡종지는 여러분 다음에 거기 다음에 이제 이건 이해할 거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돼요. 뭐 변수정차 운전한 이 땡콩이는 자 도축자 우물을 뭐예요? 자 우물에 버리고 야시안 이렇게 쭉 외울 거예요. 그거 외우니까 다음 주에 그 프린트물 나눠드리면 그거 갖고 외울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27개가 아니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그 예비군 훈련 끝났어요? 훈련 끝났어요? 예비군 훈련?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게? 그 예비군 훈련 받아? 그 예비군 훈련에 그 예비군 훈련 받는 데가 지목이 뭘 것 같아? 생각하지 마. 지금 한 게 뭐야? 잡종지래니까. 모르면 다 뭐라고? 잡종입니다. 제가 여러분 2시 전에 끝난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그래서 막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중간에 끝나기가 뭐해갖고. 자, 하여튼 저 결석하지 마시고 공부도 안 하는데 결석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